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문단영입니다. 한 해 여성암 발생률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한 해 발생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유방암의 원인과 예방법까지 오늘은 외과 전문의 최선영 선생님 모시고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외과 전문의 최선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유방암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네. 유방암이 우리나라 여성암 1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여성암 가운데 가장 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 운동 부족 등이 관련돼 있죠. 두 번째는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수유 기간이 짧아지면서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예전보다 더 길어진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검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조기 발견되는 유방암 환자 수가 늘어난 것도 한 가지 요인입니다. 네, 유방암도 다 같은 유방암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유방암도 위치나 특성에 따라서 종류가 바뀌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방암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관에서 시작하는 유관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엽에서 시작하는 소엽암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건 유관암입니다. 전체 유방암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고 유관암은 다시 비치면성과 치면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치면성 유방암과 치면성 유방암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치면성 유관암, 즉 DCIS는 암세포가 유관 안쪽에만 머물러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전체 유방암 중 약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그보다 더 흔한 건 치면성 유관암, 즉 IDC인데요. 암세포가 유관을 뚫고 주변 조직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전체 유방암 중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네, 아까 유방암이 유관암과 소엽암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엽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관암과 달리 소엽암은 젖을 만들어내는 소엽에서 시작되며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를 차지합니다. 이 소엽암은 양쪽 유방에 동시에 생기거나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치료 접근이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지, 헐투 수용체 발현이 있는지의 세포의 특성에 따라서도 세분화되는데 이런 결과들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방암이 발병률 1위인 만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요. 그만큼 발생 요인도 많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가족력, 특히 직계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호르몬 치료 이력, 비만, 음주도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 방식의 서구화와 출산율 감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유방암이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일부 유방암은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카1, 2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인데요.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브라카1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유방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돼서 예방적 유방절제술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유전성 유방암은 보통 젊은 나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양쪽 유방에 동시에 생기거나 재발할 위험도 높습니다. 또한 이 유전자 이상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유전자 상담, 예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흔한 증상은 멍울입니다. 그 밖에 피부 함몰, 유두 분비물, 유방 피부 변화,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하지만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이 없다면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유방암 검사와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사로는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필요시 조직 검사가 시행됩니다. 치료는 암의 병기와 아형에 따라 결정되며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등이 조합되어 사용됩니다.
네, 여성분들이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유방암 수술을 할 때 절제를 해야 되는지 혹은 보존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종양의 크기, 위치, 다발성 여부, 환자의 유방 크기, 심리적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양이 작고 단일 병소인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을 선호하며 전절제는 종양이 크거나 광범위한 경우 혹은 환자가 유방 재건을 원할 때 선택하게 됩니다. 네, 유방암 수술한 이후의 관리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관리, 림프 부종 예방을 위한 팔 운동, 영양 관리, 정기 추적 검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심리적 지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자조 모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유방암을 예방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음주 절제, 정상 체중 유지, 출산 및 수유 경험, 호르몬 제제의 장기 사용 자제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유방암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생존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을 통해서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신 최선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예후가 훨씬 좋고 생존율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정기적인 유방검사는 유방암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겠죠? 다음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